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6번 보시죠. 16번. 자, 이 문제 이제 등장 인물과 등장 동물이 있네요. 갑돌이와 애완용 당나귀가 있어요. 자, 문제 읽어보죠. 52km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서로 달려가는 훈련을 했다. 아까 13번 문제하고 좀 비슷하네요, 내용이. 그렇죠. 아까 A, B하고 다 드론이 있었잖아요. 드론이 계속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했던. 자, 문제가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 내용을 보면요. 갑돌이는 시속 4km의 속도로 이동하였고요. 그 다음에 갑돌이와 당나귀는 2시간 30분 만에 상봉을 하였습니다.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당나귀의 속도가 안 주어졌죠. 요걸 이제 X라고 두죠. X km/c.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를 갔는지. 자, 바로 가죠. 자, 그럼 2시간 30분 후 만났으니까는 2.5시간이 걸렸어요. 제일 처음 할 것은. 이것을, 자, 아까 우리 어떻게 한다고 공부했나요? 자, 요것을 전체 그 거리를 서로 맞은편에서 이렇게 다가올 때는 속도의 속력의 합으로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속력의 합. 갑돌이는 시속 4km. 당나귀는 시속 Xkm.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물론 이렇게 돼요. 뭐 단위는 여기. 자, 이렇게 하고서 C. 이렇게 되겠죠?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단위, 굳이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단위를 이렇게, 원래 쓰시면 좋죠. 쓰시면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분수 안에, 분모가 또 들어있으니까 위로 올라오니까, 이게 C가 딱 맞잖아요. 그죠? 자, 이게 좀 도움이 되시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정리. 그러면 이제 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서로 위치를 바꿉시다. 그러면 4 더하기 X는 2.5분의 52.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죠?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의 값을 어떻게 계산을 직접 하십니까? 계산하셔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당나귀의 속도를 일단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객관식이잖아요. 사실 객관식이니까 당나귀의 속도와 이동거리. 그러면 대략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16.8이냐 이거 고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략 한 2 하면 어떻게 해요? 2 하면은 26이고 3 하면은 뭐 17이니까는 20점 얼마가 되겠죠. 그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4 더하기 X가 이거니까 요 X는 얼마? 16점 얼마가 되겠죠. 솔직히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보나마나 이걸 것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16.8이냐, 16.7이냐, 뭐지, 이렇게, 솔직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좀 쉽게 나왔군요. 그러면, 자,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는 절대 이렇게 좀 만만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할 겁니다. 분명히 따져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를 해보죠. 우리가 52를 2.5로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2.5라든가 0.25 이런 숫자들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꼭 분수를 이제 떠올리셔야 돼요. 0.25는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4분의 1. 그 다음에 그 2.5는 어떻게 돼요? 2.5를 보다 10배를 했으니까는 10배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4분의 물론 10이 되겠죠. 4분의 10. 뭐 혹은 2분의 5도 되겠지만요. 그리고 참고로 0.125 같은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8분의 1이죠. 그러면 1.2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25는 8분의 1을 하고 여기다가 10을 곱하죠.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2.5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돼요? 4분의 1을 한 다음에 1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뭔가 이런 느낌?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요런 어떤 숫자들, 이런 것들을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할 거예요. 그죠? 곱한다든가 나눈다든가. 만약에 나누면 어때요? 더 땡큐죠. 나누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니까 4 곱하는 거고, 뒤집어지니까 8 곱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만약에 요거를 나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뒤집으니까 4 곱한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되죠. 여러분들 10 나누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10 나누는 거 점 하나 딱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점을 옮긴다든가. 이런 것도 어때요? 얘로 나눈다? 8을 곱한데, 이거 뒤집으니까는 10분의 8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8을 곱한 다음에 10 나누면 되잖아요. 편하죠? 이것도 그런 거 아닐까요? 자, 보시면 52 나누기 2.5예요. 자, 2.5
2.5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4분의 10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라? 10분의 4를 곱하니까 일단은 이거 곱해요. 곱하면 어떻게 돼요? 52 곱하기 4 하고 10으로 나누라고 말씀드렸죠? 곱하는 거 쉽잖아요. 그럼 208 10으로 나눠 20.8 오케이. 따라서 더해서 20.8이니까 16.8 이렇게 좀 빨리 계산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필요가 없죠. 그냥 근사치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나귀의 이동 거리. 그러면 당연히 2시간 이제 2시간 반에 상봉을 한 거잖아요. 그죠? 당나귀의 속도와 이동 거리. 당나귀의 속도가 시속 이만큼이에요. 그럼 이동 거리는 어떻게? 잠깐만요. 근데 잠시만요. 근데 당나귀의 속도. 근데 이게 지금 얘도 맞고 이것도 지금 맞아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킬로미터 퍼 미닛이잖아요. 분이잖아요. 그죠? 분. 그러면 얘도 맞지만 얘도 이제 틀린 건 맞아요. 근데 요거를 킬로미터 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고쳐봐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60분. 60분이니까 이거를 분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분 단위로 바꾸면 6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16.8을 60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대략 보면 6, 22, 6, 8이 48. 그러니까 2, 8이니까 3번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번하고 5번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걸 조심하셔야 되겠군요. 물론 여러분들이 통상 분당 몇 킬로미터 이런 단위는 잘 쓰진 않아요. 그죠? 킬로미터로 다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1시간당 보통 이런 경우가 많기는 하죠. 하지만 이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간혹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더 이제 마무리. 그럼 이제 2시간 30분 동안 걸렸죠. 그럼 일단 요걸 기준으로 하죠. 자, 그러면 아까 1시간에 당나귀는 16.8km를 열심히 달려가요. 그러면 2시간 30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2.5. 그죠? 자, 이것도 2.5 또 나왔죠. 2.5로 곱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2.5로 곱한다는 건 10을 곱해서 4로 나누면 돼요. 4분의 10을 곱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된다? 자, 10을 곱하세요. 다음에 4로 나누세요. 됐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42km가 되는 거죠. 됐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자, 이쪽이 아니라 여기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 42km.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17번을 볼게요. 17번. 자, 수지의 시험 성적입니다. 당의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평균 70점 이상, 그 다음에 각 과목 최저 45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면서, 그래야만 이제 합격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수학 과목과 코딩 그 과목의 성적표를 잃어버렸는데, 자, 우선은 이 코딩 과목의 성적은 41점 이상, 51점 이하. 점수가 매우 좋진 않네요. 자, 이걸 기억하고 있고요. 자,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음 중 수학 성적의 점수로 불가능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딩 점수에 따라서 수학 점수가 달라지겠죠. 자, 우선 먼저 아까 이제 과락 점수 45점 이상이니까는 어쨌든 41이 아니라 45부터인 것이 명백하겠죠. 왜냐? 결국 합격을 했다고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성적은 수학 성적 어때요? 0부터 120이야.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 아니라 120점 만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우선은 나머지 과목들의 점수합을 생각해 보세요. 자, 암산을 할 수 있죠. 영어, 사회 110점, 177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177점에다가 코딩이 45에서 51까지 가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학 성적, X라고 합시다. 자, 그것이 평균 70점 이상이니까는 전체 과목은 6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6과목이니까는 총점이 나오죠. 총점은 얼마? 420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평균 70점 이상이니까는 420점 이상이 돼야겠죠. 이해되십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요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 계산해보면. 여러분들 요거 계산할 때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제가 봤을 때는 177을 먼저 이렇게 빼는 게 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숫자가
큰 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줄여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뭐 222부터 뭐 228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뺍시다. 177을 빼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420에서 177 뺄 때 머리가 조금 복잡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냥 400에서 177을 빼요. 400에서 빼면 어떻게 돼요? 223이죠. 그 다음에 끝에 20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십시오. 나눠서 생각하는 게 사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43점 이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243점 이상.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요게 4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돼요? 45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럼 요 x는 어떻게 될까요? 요 x. 자, 이제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x의 범위. 얘가 45일 때 45랑 더해서 얘가 돼야 되죠. 그럼 얼마? 98이 되죠. 98. 98부터. 그 다음에 50일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할 때 6이 늘어났죠. 6이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6을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9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굳이 여기서 이거 빼지 말고. 그죠? 잠시만요. 요게 240. 지금 수학이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물어봤죠. 계산이 지금 다시 한번 잠깐만 보죠. 자, 170 이렇게 하면 110. 아, 지금 뭐 하나 빨리 국어 점수가 빠졌구나. 국어 하나 추가합시다. 제가 이거 하나 놓쳤어요. 자, 91점 더 할게요. 그죠? 너무 단위가 안 맞아가지고. 자, 요거 좀 수정을 해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한번 고쳐볼게요. 자, 그리고 뭐 좋습니다. 자, 요로 연결을 해보죠. 자, 국어 성적 하나 빠졌으니까요. 자, 국어도 또 이렇게 91점을 또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요? 91점을 빼면은 91 152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아까 했던 거 이어서 갈게요. 그러면 x의 범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먼저 45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45 빼면 어떻게 돼요? 45를 빼면은 107점, 그죠? 107점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1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6이 늘어났으니까 여기서는 6을 빼면 되겠죠. 그럼 101점. 오케이. 그래서 수학 점수가 가능한 범위는 107에서 101점 사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 2번에서 5번까지는 되는군요. 그죠? 그래서 여기 99점은 불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참고로 아마 여러분들 이제 미리 이제 예습하고 채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제공된 해설에 보시면은 이제 편차를 이용한 해법도 있긴 있어요. 물론 좋아요. 좋은데 여기는 자료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계산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않죠. 뭐 분산 구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더하고 빼고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굳이 평균 70을 이용해서 이건 편차가 플러스 21, 편차가 마이너스 17 하시다가 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수학을 좀 하셨던 분들이라도, 그러니까 저라도 이 문제는 결론 내려드릴게요. 저라도 이거는 편차 써서는 풀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참고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혹시 또 그거를 보시고 편차로 뭐든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는 편차가 도움이 되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공략하는 게 더 유리한 것입니다. 그죠? 숫자도 이렇게 껄끄럽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등장인물 5명이죠. 올 여름, 자,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 이들의 경비는요, 자, 무려 1,200만 원입니다. 자, 넉넉히 준비해서, 자, 항공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비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당 5명이니까 한 5명이니까 어떻게 돼요? 240만 원씩 경비가 이제 소요된 거죠. 자, 그렇다면, 각자,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비용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자, 각자 부담한 비용은 아래와 같고, 자, 그러면 가희가 부담한 여행 경비는 그렇습니다. 자, 영의를 보죠. 나는 총 경비의 6분의 1보다 40만 원 더 냈어. 자, 총 경비 6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요? 6분의 1 하면은 200만 원에다가 40만 원을 더 하니까는 240만 원이고요. 만원 단위로 쓸게요. 나는 영의의 절반에 100만 원 더했어. 그럼 220이죠. 120에다 100을 더하니까. 민수는 나는 철이가 부담한 비용의 4분의 1 하고도 4분의 1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4로 나누면 55죠.
거기다 150만 원을 더 사용했어. 그러니까 205만 원을 했다는 거고요. 다음에 수키, 나랑 가희가, 자, 그러니까 수키하고 가희가 부담한 비율은 3대 1이에요. 그죠? 근데 질문은 가희가 낸 돈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자, 우선 여기까지 중간 점검, 여기까지. 자, 총 경비가 1200만 원인데 요 세 친구 더하면 얼마예요? 세 친구 더하면은 665만 원이죠. 그죠? 그럼 남은 금액은 얼마? 1200에서 빼면 어떻게 돼요? 535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은 금액은 535만 원인데 여기서 가희가 지불한 금액은 자, 3대 2의 비율이니까는 5분의 2가 되겠죠. 그죠? 5분의 2. 자, 이런 것도 계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분의 2는 뭐 해도 되지만은 요거는 0.4죠. 사실상 0.4. 그래서 0.4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53.5에다가 그냥 4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4, 5, 20, 2 올라가고요. 4, 3, 12, 14. 1 올라가서 214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